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깊이 살펴볼 이야기는요. 밤에 피스타치오를 먹는 게 우리 몸속, 특히 그 장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최신 연구입니다. 네.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고요. Current Developments in Nutrition 2025년판에 실린 내용인데 피스타치오가 장내 미생물 환경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 결과를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네. 이게 12주 동안 진행된 연구의 일부 결과인데요. 아, 12주요? 네. 무작위 교차 시험이었고요. 한 그룹은 매일 밤 피스타치오를 한 57g 정도 간식으로 먹게 하고, 다른 그룹은 이제 일반적인 관리 지침에 따라서 탄수화물을 한 15g에서 30g 정도 섭취하도록 했어요. 그렇군요. 비교를 한 거네요? 그렇죠.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볼 거는 이분들의 대변 샘플을 분석해서 그 장 속에 사는 미생물 군집의 구성이나 다양성이 어떻게 달라졌나 바로 이 부분입니다. 네, 근데 시작하기 전에 좀 흥미로운 배경이 있네요. 이 연구의 그 전체적인 결과만 보면 사실 피스타치오 먹은 게 공복 혈당이나 뭐 당화혈색소 같은 혈당 수치 자체에는 큰 차이를 못 만들었다면서요? 네, 맞습니다. 그 주요 지표들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어요. 그런데 참가자들의 식단 전체의 건강도 뭐 HEI 2020 점수라고 하던데 그건 또 피스타치오 먹고 나서 더 좋아졌다고 하고 좀 신기하네요. 네, 식단의 질은 개선된 걸로 나왔죠. 자, 그럼 오늘은 그 장내 미생물 변화 여기에 딱 집중해서 한번 보죠. 좋습니다. 일단 그 미생물 다양성 자체를 좀 보면요. 그러니까 한 사람 샘플 안에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이 고르게 있나 이걸 이제 알파 다양성이라고 하는데요. 네네. 이걸 측정했을 때는 피스타치오 그룹이랑 탄수화물 그룹 사이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다 할 만한 차이는 없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다양성 자체, 그러니까 미생물 종류의 풍부함이나 균일함 이런 건 비슷했다. 네,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. 그런데 그룹 간 미생물 군집의 전체적인 구성이나 구조, 그러니까 뭐랄까 미생물 사회의 전체적인 모습, 이걸 비교했을 땐 달랐다는 거죠. 네, 바로 그 지점입니다. 이걸 이제 베타 다양성이라고 부르는데요. 아하, 12주 실험 끝나고 나서 두 그룹의 대변 샘플을 딱 놓고 미생물 군집 전체 구성을 비교해 보니까 확실히 좀 다른 패턴이 보였어요. 통계적으로도 의미가 있었고요. 오, 물론 이 차이가 전체 변화를 다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. 설명력이 한 0.7% 정도로 작긴 했지만 아, 꽤 작네요. 네, 작긴 하지만 이게 무작위적인 결과가 아니라 피스타치오 섭취가 미생물 군집 조성을 미묘하게 바꿨다는 걸 꽤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작은 차이지만 의미는 있다.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미생물들이 좀 달라졌나요? 누가 늘고 누구가 줄었는지 궁금한데요. 네, 피스타치오 섭취 그룹에서는 특히 그 로즈부리아라는 미생물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. 로즈부리아? 네, 이 로즈부리아가 아주 중요한데요. 우리 장세포의 핵심 에너지원인 부티르산을 만드는 대표적인 균이거든요. 아, 부티르산. 장 건강에 정말 중요하다고 들었어요. 장세포 밥 같은 거군요. 그렇죠. 일종의 고급 연료죠. 그리고 뭐 라크노스피라거나 UCG004나 UCG004 같은 특정 미생물 그룹 비율도 좀 높아졌고요. 이런 건 사실 아몬드나 땅콩 같은 다른 견과류 연구에서도 좀 비슷하게 나오긴 했었어요. 와, 유익균이 늘었다는 건 정말 좋은 소식 같은데요. 그럼 반대로 좀 줄어든 미생물은 없었나요? 있었습니다. 예를 들면 그 블라우티아 하이드로게노트로피카 같은 미생물은 피스타치오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양이 더 적었어요. 블라우티아. 이름이 어렵네요. 네, 좀 그렇죠. 근데 이 미생물은 그 심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는 요독성 독소의 전구체를 만드는 거랑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서요. 이게 줄었다는 건 좀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겠죠. 오호. 그 외에도 뭐 플라보니프랙터나 유박테리움 코프로스타놀리젠스 그룹, 파스콜 락토박테리움 이런 애들도 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. 자, 그럼 이걸 좀 정리해보면요. 밤에 피스타치오를 먹는 게 단기적으로 혈당 수치를 막 드라마틱하게 바꾸진 못했지만 장속 미생물 환경에는 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. 특히 로즈부리아 같은 좋은 균을 늘리는 쪽으로요. 네,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. 근데 아까 그 혈당 지표 변화가 없었다는 점이 계속 좀 걸리네요. 이 미생물 변화가 그럼 실제로 우리 건강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? 변화는 있는데 눈에 보이는 효과는 아직 없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? 네,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. 이 연구는 분명히 하루 57g 피스타치오 섭취가 당뇨병 전 단계 성인의 장내 미생물
구성을 바꾼다는 증거를 보여줍니다. 네, 특히 부티르산을 만드는 로즈부리아 증가는 잠재적으로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고요. 그렇죠.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혈당 조절, 개선 같은 임상적인 결과로 바로 이어지진 않았다는 거죠.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연구 설계상 식단 전체를 완벽하게 통제하진 못했어요. 아, 그렇겠네요. 네. 그리고 사용된 분석법, 그러니까 16S RNA 염기서열 분석이라는 게 주로 미생물 종류를 파악하는 데 강점이 있지. 얘네들이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지 그 기능까지 깊게 보긴 좀 한계가 있거든요. 기능적인 부분은 좀 더 봐야 한다. 맞습니다. 그래서 이 미생물 구성 변화가 실제 건강상 입점으로 바로 이어진다고 딱 잘라서 말하기는 아직 좀 이른 거죠. 어쩌면 이 정도의 미생물 변화만으로는 단기적인 대사 개선 효과를 확 이끌어내기에는 좀 부족했을 수도 있고요. 그렇군요. 야간 간식으로 먹는 피스타치오 한 줌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장속 세상을 미묘하게 바꿀 수 있다니 이거 참 흥미롭네요. 특히 장세포 연료 만드는 로즈부리아 증가는 기억해둘 만한 포인트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피스타치오가 장내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이게 우리 몸에서 정확히 어떤 기능적인 의미를 가지는지 또 장기적으로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앞으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해요. 네, 여기서 한번 이런 질문에 던져볼 수 있겠어요. 청취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이런 미생물 변화는 과연 피스타치오의 어떤 특정 성분 때문일까? 뭐 섬유질일까? 아니면 폴리페놀 같은 걸까? 그 원인이 궁금하네요. 네. 그리고 이런 변화가 여러분의 다른 식습관이나 생활 방식과는 또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영향을 주고받을까 하는 점이죠. 오늘 여러분의 장은 또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